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마지막 5번째 영상 역시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동남아를 점령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함께 전달해 드려서 정말 많은 분들이 깜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깜놀할 만한 이야기들이요,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임영웅님이 조만간 2집 앨범을 발매하게 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2집 앨범이 발매하게 되면 안 그래도 정신없이 올리고 있는 소씨가 더 정신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 정말 엄청나게 바빠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2집 앨범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너무나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 영상이요, 심지어 5개입니다. 5개. 전달드리는 저도 힘들고, 소식을 듣는 우리 소천사님들도 힘들고,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뭐 라이브를 해가지고 한 번에 다 전달드려야 되는지. 그러기에는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지금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오죽했으면 이 생활경제 이슈 뉴스에서도요,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함께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생활경제 이슈에서 왜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나오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냐, 쭉 보면 뭐 이렇게 냉동 밀키트, 여름 비빔면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밑에 식품업계에 관련해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한돈 자조금, 바로 FC 서울 경기장 내에 한돈 스카이펍 운영한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이렇게 생활경제 이슈에 함께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 언론사가 분명히 이 생활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만을 다루는 그런 언론사일 텐데, 자신들이 볼 때 임영웅님과 관련된 이 한돈 자조금, 이 이야기와 임영웅님의 이 서울FC 시축이 워낙 뭐 화제가 됐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장르 구분을 하지 않고 다양한 뉴스 프로그램과 언론사에서 이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가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사실 임영웅님의 추가적인 이슈 소식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서울FC 이야기인데, 이게 토요일이니까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와, 며칠입니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5일차입니다. 5일차인데도 임영웅님의 시축 얘기. 자, 근데 식품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엔 스포츠월드입니다. 자, 스포츠월드에서 이 가수 아이브 걸그룹이 복귀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임영웅님의 시축 이야기가 또 함께 나오고 있어요. 썰렁했던 프로축구마저도 구름 관중을 몰고 왔다. 임영웅은 평소 축구 매니아이자 FC 서울의 팬으로 알려져 있어 해당 이벤트가 일사천리로 성사됐다. 자, 이런 얘기가 앞엔 생활경제였잖아요. 이번엔 또 스포츠 뉴스 소식에 이 아이브 걸그룹의 복귀와 함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아이브 걸그룹이 아시다시피 임영웅 선배님 너무 감사해요라고 인사 밝혔던 거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빠르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이 이 애프터라이크라는 아이브 걸그룹의 댄스를 신나게 추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격받은 이 원곡자인 걸그룹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지금 뭐 생활경제도 나오고, 이렇게 스포츠월드 언론사에서도 나오고, 다른 가수들의 이야기와 함께 지금 이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 이야기, 아이브 이야기, 그리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시축 이야기. 이 정도로 지금 막강한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임영웅님의 손편지입니다. 자, 임영웅님의 손편지가 지금 일반 대중 커뮤니티에서 회자가 되고 있어요. 왜 회자가 되고 있을까요? 자, 쭉 한번 읽어드리면, 이때 100만 구독자 달성 때 임영웅님이 이렇게 편지를 남겼죠. 봐도 지겹지 않으니 한번 그냥 또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가수라는 직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늘 기쁘고
행복합니다. 방송 및 CF 촬영 현장 그리고 일상 등을 많은 분들께서 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덕분에 구독자 100만이라는 엄청난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수로서 사랑받는 것도 꿈만 같고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유튜브 구독자 100만이라니 이 또한 실감이 나질 않네요.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100만 구독자라는 영광, 늘 처음에 간절했던 마음처럼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건행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자, 이 편지 내용은 사실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왜 읽어드렸느냐? 요번에는 이찬원님의 편지예요. 아니 이찬원님의 편지는 굳이 안 읽어줘도 되는데요. 네, 읽어드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글씨체를 유심히 보시기 바래요. 글씨체요? 네, 글씨체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게 지금 대중들에게서 회자가 되고 있는 얘기예요. 자, 이찬원님의 글씨체 그리고 우리 임영웅님의 글씨체 확연히 다르죠.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이찬원님의 글씨체는 무슨 그런 훈민정음을 배우는 학당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그런 사람들의 글씨체 같다. 어른 글씨체란 얘기죠. 그럼 임영웅님의 글씨체는 애들 글씨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임영웅님의 글씨체는 이름에 적혀져 있는 임영웅, 임영웅이라는 이름에는요, 이응이 3개가 들어가잖아요. 정확하게는 5개가 들어갑니다만 임영웅 이 자음 첫 번째 자음이 전부 다 이응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팬들은 동그라미 인간이라고도 부르는데 임영웅님의 글씨체를 보면 또 어떻습니까? 이찬원님의 글씨체와는 정반대죠. 그렇다고 해서 이찬원님의 글씨체가 어른스러운데 임영웅님은 정반대로 애들이 쓴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 대중들에게 많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씨체마저 귀엽다라는 겁니다. 어린 팬들은 임영웅님을 보고 동그라미 인간이라고 하거든요. 얼굴도 동그랗고 볼살도 동그랗고 머리 형태도 동그랗고 이름도 자음이 임영웅 온갖 때의 동그라미가 있어서 동그라미 인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중들도 임영웅님의 글씨체를 보니까요. 글씨체만 봐도 사람이 선해 보이는 게 느껴진다.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글씨라는 게 사람의 어떠한 성격을 드러낸다라고 하거든요. 저도 한때 이 글씨를 배운 적이 있는데 저도 글씨를 못 쓰는 악필로 유명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 글씨체에 그 사람의 이 성격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임영웅님의 성격이 굉장히 진중하고 엄격해 보이지만 수많은 팬분들에게 너무나 이렇게 사랑스럽고 정을 나누고 애정 어린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 보면 임영웅님의 본성은 너무나 애교가 많고 귀여운 캐릭터라는 겁니다. 물론 임영웅님의 노래를 들어보면 귀엽지 않죠. 노래를 들어보면 우리에게 눈물을 뚝뚝 흘리게 만드는 감성장인의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임영웅님의 본성은 굉장히 애교 많고 귀여운 캐릭터라는 겁니다. 그것이 글씨에 담겨져 있지 않나. 그래서 일반 대중들도 임영웅님의 글씨체를 보고요. 글씨체마저 귀엽다. 나도 임영웅 관심 별로 없었는데 뭔가 끌린다. 이 남자 보면 볼수록 매력 넘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축 행사를 통해서 일반 대중들마저 임영웅님에게 입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공식 팬카페의 숫자가 거의 19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큰 폭으로 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볼 땐 조만간 아마 19만 명을 돌파할 것 같은데 이런 임영웅님의 매력에 빠져드는 일반 대중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2집 앨범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임영웅님의 장르는 발라드 장르보다는 좀 더 비트감 있고 폴라로이드처럼 신나면서도 런던보이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좀 더 진중한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히어로 노래의 빠른 버전 같은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적당한 안무도 섞여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노래의 장르는 굉장히 트렌디한 팝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이제는 아이돌들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장르의 한계가 없는, 장르의 구분이 없는 그런 트렌디한 음악을 들고 임영웅님이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안 그래도 임영웅님에게 입덕하는 일반 대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임영웅님은 갈수록 대중적인 음악을 굉장히 많이 해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번 런던보이와 폴라로이드가 특히나 큰 대중성을 띄었는데, 이 집 앨범에서는 이 전체 앨범의 수록곡 자체가 굉장히 트렌디한 노래들로, 그 중에서도 임영웅님의 제작곡으로 가득 채워질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건 이런 임영웅님의 노래와 무대에서의 영향력은 막강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 불후의 명곡의 권재영 PD님이죠. 경연 조작은 재미를 반감시킨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 이 권재영 PD님이 유튜브를 오픈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경연 프로그램에서의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다른 출연자들 간의 이런 뭐 분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결국 잘 해결이 됐다라는 말을 해요. 중요한 건, 노래라는 거는 화음이 아름답게 들리고 리듬이 잘 맞는 것처럼 무대 위에서 객석에 주는 에너지가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다. 승부에 손을 대고 조작한다라는 건 프로그램의 재미를 반감시킬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임영웅의 무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공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 영상에서 임영웅님의 무대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아마 불후의 명곡 때 임영웅님이 등장했었던 그 장면에 대한 비하인드가 있겠죠. 그 당시 때 이제는 하늘나라로 떠나신 송혜 선생님도 정말 눈물을 펑펑 쏟았던 그런 무대를 우리 임영웅님이 선보였다라는 거 다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무대에 대한 비하인드 소식이 또 쏟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죠.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설명한 권재영 PD님인데, 사실 호응도 많았지만 비판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김호중 씨와 함께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어요. 가끔 소 씨에게 이 권재영 PD 이야기 그만해라, 안 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권재영 PD가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PD로서 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분들도 있고, 결국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뭐 이 영상을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영상을 이 권재영 PD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한 이 원본 영상도 시청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것 뿐이고, 이 권재영 PD님이 뭐 김호중 씨와 함께 이야기를 했건 앞으로 나올 임영웅님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 내용은 아마 전달해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유튜브 채널을 뭐 꼭 봐야 한다, 안 봐야 한다, 좋은 채널이다, 아니다, 제가 그거를 감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로지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몫이다. 자,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은 더욱더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이번 시축 공연 영상 조회수가요 198만 회를 넘어서서 이제 200만 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FC 서울 유튜브도 임영웅님 오셨네 라면서 이 영상의 조회수에 깜놀하고 있는 반응인데요. 많은 서울FC 관계자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처음 시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깜짝 놀랄 일들의 연속이다, 매일매일이 놀랍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하여 속출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임영웅님이 하프 공연 풀버전 이제 200만 회를 앞두고 있는 6분짜리 영상이 이제 FC 서울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조회수 1위 영상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 FC 서울에서는 최대 2, 3만 회 정도 조회수를 기록하는데, 이번 임영웅님의 공연이 200만 회 가까이니까 이게 뭐 사실 평균 조회수의 한 10배 가까이 되는 엄청난 파워가 임영웅님을 통하여 발생하게 됐고, 이 효과가 FC 서울의 유튜브까지 흥하게 만든 것이다. 겹경사죠, 겹경사. 이 FC 서울 측에서는 정말 로또 맞았다라는 다른
축구팀의 팬들이 괜히 부러워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연일 뉴스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어요. 자, 채널 A에서도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뉴스 영상이에요. 미담 속출 임영웅 시축, 가수도 팬도 모범 사례. 자, 임영웅의 시축 행사가 끝난 지 5일이 지났지만 그 여운은 계속되고 있다. 시축 행사 때 보여준 가수와 팬들의 미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미담 제조기 임영웅의 시축 행사는 앞으로도 유명인들의 시축에 가장 좋은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시축을 하려면 임영웅과 영웅시대처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은 언론사의 뉴스에서도 다 같이 입을 모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파워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 여실히 보이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관객들을 유치할 수 있었죠. 거기에 축구화를 신고 배려를 했죠. 여기에 또 영웅시대 분들은 질세라 임영웅님을 위한 FC서울 축구구단의 응원과 유니폼도 맞춰 입고 왔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 깨끗하게 자리까지 청소하고 나가버리는, 정말 이 구단 관계자 마지막까지 품격을 보여준 팬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야, 구단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까지 품격을 보여준 영웅시대 팬분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바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FC서울 관계자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임영웅님이 유명하고 임영웅님이 그냥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거는 두 번째 이야기고, 더 중요한 건 그만큼 이 영웅시대 분들의 이 배려와 올바른 이런 팬 활동 문화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감격을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영향력이 결국에는 이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 뭐 원래도 걷잡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뭐 아티스트 임영웅 하면은 넘사벽. 근데 이제는 가수만이 넘사벽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티스트까지 넘사벽이 되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임영웅님의 위상을 빛내줄 수 있는 영웅시대 분들의 품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웅시대 분들 어떻습니까? 더 신나서 팬 활동에 적극적으로, 더욱더 원래도 적극적이었지만 더 신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어떻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금 이 브랜드 평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넘버원 임영웅 4월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탑2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1위는 놓쳤지만 그래도 탑2에 위치되어 있다. 자, 쭉 내려보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브랜드 평판이 광고 모델 부분에서 아쉽게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누가 차지했냐? 바로 뉴진스입니다. 그리고 3위는 블랙핑크였습니다. 자, 앞뒤로 대세 걸그룹들과 함께 임영웅님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빅데이터 숫자의 수치를 보면 좀 더 팩트가 눈에 보입니다. 자, 1월 달의 경우 임영웅님이 3위를 했어요. 그리고 3월 달의 경우에는 5위로 살짝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달에 어떻습니까? 다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지수가 이렇게 2위에 랭크가 되었다. 자, 이 브랜드 평판 지수의 4월 13일이죠. 자, 이렇게 전체 합산 결과가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소씨에게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샵 태그 임영웅 하면 끝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합산이 되어서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이 브랜드 평판 순위를 설정하는 것인데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자,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자, 참여 지수는 무엇을 말하냐? 별거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또는 컴퓨터로 임영웅님을 검색한 이 검색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핸드폰과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검색을 했느냐? 그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나아가서는 이 미디어 지수는 또 무엇이냐? 뭐 사실 단어 그대로의 뜻입니다. 뭐 네이버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그리고 각종 뭐 방송 같은 뉴스 방송 같은 이런 것을 많이 공감해주고 얼마나 클릭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미디어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이건 우리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 언론사와 방송사에서 임영웅님의 기사가 올라오느냐도 중요하겠죠. 소통 지수는 뭐냐?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유튜브죠. 유튜브, 그 다음에 뭐 카페, 또는 뭐 블로그, 또는 뭐 네이버 지식인, 이 모든 것들의 이 댓글량을 말합니다. 얼마나 이제 많이 댓글을 달고 다니느냐. 이때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떻죠? 샵 임영웅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뭐 카페, 블로그, 네이버 지식인 이런 것은 뭐 샵을 할 필요는 없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는 꼭 샵 임영웅을 해줘야 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지수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이제 내가 직접 게시물을 적던가 아니면 임영웅님을 뭐 샵 임영웅 이렇게 해서 태그를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는 뭐 이제 페이스북, 뭐 트위터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4개 항목으로 인해서 임영웅님의 이 브랜드 평판 지수가 확정이 되어지고 있다. 그러니 사실 이 임영웅님의 이런 영향력들은 따지고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지금 지수가 합산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참여 지수는 뉴진스를 이기고 있어요. 미디어 지수도 이기고 있습니다. 다만 소통 지수와 커뮤니티 지수에서 이렇게 20만 뭐 한 30만 요 정도의 지수 차이가 나면서 아쉽게도 1위를 내줬거든요. 자, 그럼 소통 지수와 커뮤니티 지수가 뭔가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소통 지수와 커뮤니티 지수. 자,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유튜브, 뭐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지식인에 얼마나 임영웅님의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작성하시냐. 샵 임영웅으로 얼마나 유튜브에 댓글을 남기고 다니시냐. 커뮤니티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에도 똑같이 샵 임영웅 댓글로도 남길 수 있고 내가 게시물로도 남길 수 있죠.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얼마나 임영웅님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느냐, 얼마나 많이 작성되느냐.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블랙핑크에게 임영웅님이 자리를 내주게 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소통 지수와 커뮤니티 지수. 이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이런 곳에서 그리고 인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샵 임영웅 또는 임영웅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댓글 내용의 개수가 이 뉴진스 팬클럽보다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다만 아마 이들이 압도적으로 앞선 것은 유튜브와 이 SNS에서 해외 팬들이 굉장히 많은 댓글을 남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임영웅님이 다소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만 잘 해결이 된다면 이제 뉴진스마저도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압도하는 모습이 조만간 보여지게 될 거다. 다음 달에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이 여전히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 전에 당신의 활력소 EBS 교양방송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라는 이 방송 프로그램에 영웅시대 분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처음에 어떻게 팬이 됐냐? 그러자 이 어머님,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등장하셔서 바램 노래를 듣는 순간 내 이야기 같았다. 감정 표현이 나를 울려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밌는 건 이 며느리 되는 분도 너무나 임영웅님에게 푹 빠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잔망미를 봤는데 그 잔망미가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러자 이 신성 가수님이 이건 같은 가수 입장에서 봐도 임영웅 씨가 너무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신 역시 옆에서 봤을 때 영웅시대 분들이 이렇게 자신을 응원해주는 걸 상상해봤을 때 가수 입장에서 상상해본다면 너무나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쭉 나아가서는 이제 이 두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 남편분들이 두 분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두 분 다 이렇게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들었는데, 이 며느리 되는 분도 그리고 시어머니 되는 어머님도 결국에는 남편분들이 다 이 아내 되시는 분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힐링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응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고부관계잖아요.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고부관계라서 굉장히 좀 민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분 다 임영웅님을 함께 응원한다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좀 남다른 고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임영웅님에 대한 온통 사진으로 집안이 꾸며져 있는 모습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임영웅님 우산까지 막 자랑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비 오는 날 임영웅님 우산을 쓰고 간 남편분에게 맨발로 쫓아가서 어디 비를 맞추지 우산 쓰라고 있는 거긴 한데 남편분이 조금 섭섭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공통점은 내가 우울증이 오고 갱년기가 오고 힘들었을 때도 손주를 봐도 자식들을 봐도 큰 감흥이 없을 때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보니까 내가 정말 힐링이 됐다. 그리고 며느리 되는 분 역시 이 자신의 친정댁이 지금 생활하는 시댁과 굉장히 거리가 먼데 임영웅님을 통하여 우울증이 많이 치유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영웅시대 분들은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통하여 항상 힐링을 얻고 항상 행복감을 느끼는 정말 찐팬들이기 때문에 이 매일매일 하는 덕질들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의 가수, 나의 아티스트를 좀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과 더불어서 저희 어머님의 수호맘님 채널에 있는 영상들 역시도 아주 독특한 컨텐츠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시청 한 번씩 해주시길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우리 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해요.